건강하게 즐기는 알찬 건강정보 헬스인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헤아리마니원 대전점 이원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틱 진료를 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들을 속 시원히 대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검색해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질문들 말고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구성해 보았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부터 하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속 시원히 대답해 드리겠다고 하고 처음부터 명확한 답을 해드리지 못해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대답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눈 깜빡임으로 내원하는 근육틱 환자들 중 특히 소아 환자들 중에서 안과에서 결막염과 같은 안질환 진단을 받고 관련된 치료를 한 뒤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안과 선생님들께서 진단을 잘못하신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실제로 안과 질환 때문에 눈을 깜빡였던 거라면 치료를 받고 호전되었을 테니 저희 병원에 내원해서 굳이 저를 만날 일이 없었을 겁니다. 혹은 실제로 결막염과 틱을 같이 가지고 있던 상태였을 수도 있죠. 그랬다면 결막염이 치료가 되었음에도 눈 깜빡임과 같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미진했을 거고요. 이렇듯 실제로 어떤 증상을 가지고 병을 진단을 할 때 의사는 자신의 진단 술기, 진단 기기, 문진 등을 토대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진료 과목에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유발될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관련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성인 환자라면 이건 환자의 판단에 맡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같은 대중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방송 화면에서 보면 쉴 새 없이 눈을 깜빡인다든지 혀를 낼름거린다든지 헛기침 소리를 계속 낸다든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질환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불편감을 준다고 생각된다면 경증이라도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이고,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된다면 치료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뭐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다만 소아 청소년 환자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간단하게 말해 지금보다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눈을 깜빡이는 것에 그쳤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어깨를 들썩거리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위화감이 드는 소리를 낸다든지, 이때부터는 치료를 꼭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상황이 더 이상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죠. 둘째는 자존감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증상을 가지고 놀린다든지 주변에서 아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아이가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들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오히려 과잉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강박, 불안 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셋째는 상대적으로 치료 예후가 좋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의 노력으로 소아 환자의 증상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나 미디어 노출 등에 있어 어느 정도 통제를 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소아 청소년 환자들의 경우 저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ADHD나 강박증과 같은 다른 질환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ADHD 같은 경우는 틱 환자의 40% 이상이 ADHD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인데요, 우선 대답하기에 앞서 한의학에서는 병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조금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변증이라는 개념을 통해 병의 원인을 파악하게 되는데, 틱과 ADHD 혹은 함께 나타나는 또 다른 질환이 같은 변증을 통해 발현된 것이라면 치료를 하면서 함께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질환이 여러 개의 변증을 가지기도 하고요, 하나의 변증으로부터 여러 개의 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틱과 ADHD를 변증할 때 비슷한 변증이 많은데요, 실제로 임상에서도 한쪽 질환을 치료하면서 다른 질환이 함께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오랜 기간 다양한 틱 증상들을 관찰해 온 것이 아니라면 사실 육안으로 관찰하여 정확하게 구분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째, 틱 증상으로 보여지는 증상들이 여러 개 나타나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틱 증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습관으로 여러 근육틱
혹은 음성틱 증상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는 사실상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개의 특징만 나타난다면 이게 이제 틱인지 단순 습관인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둘째, 갑작스럽게 증상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가 거의 안 하는 듯 사라지기도 했다가 변화가 심하다면 이는 틱 증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환의 특성상 틱은 증상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습관으로 인한 반복 행동이 어떤 때는 폭발적으로 나타났다가 어떤 때는 사라졌다가 반복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 또한 유용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많이 하시는 오해인데요. 지적하고 제지했을 때 멈춰지면 습관이고 멈출 수 없으면 틱이다 라는 기준은 사실 정확한 기준이 되긴 어렵습니다. 틱 역시도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의지로 제어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특징은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나타납니다. 물론 계속 제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편한 환경이 조성되면 마치 참았던 걸 쏟아내듯 폭발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가정에서 임의로 아이의 증상을 판단하기보다는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와 문진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 건강하게 즐기자 헬스인 뉴스였습니다.